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는 더워지고 코로나는 심해지고 참 살기 힘든 때를 지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때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까? 우리의 기분을 업시킬 수 있는 게 있다면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것이 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길게 말고 잠깐 나누어 볼 생각입니다. 아름다움이 변하니 미학, 아름다움이 변하니 미인, 아름다울 미의 사람인. 네, 미인, 미인. 이 그림은 조선시대 김홍도와 쌍벽을 이루었던 화가 신윤복의 그림입니다. 신윤복. 네, 그의 그림 미인도. 자, 옆에 있는 그림은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예. 이 두 그림을 볼 때 어떠세요? 와, 예쁘다. 와, 아름답다 하는 탄성이 나오나요? 아니면 와, 잘 그렸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나요? 현대적 미감으로 볼 때 이 두 개의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갖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시대는 이 그림이 그려질 당대에는 최고의 미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왜? 이미 사회적, 문화적 미감이 바뀌었으니까. 미의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의 기준은 항상 바뀐다. 예, 미의 기준은 바뀝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풍만한 여성이 최고의 미인이었어요. 예. 제가 터키 에페소에 갔을 때 그곳에 가면은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제가 맞게 기억한 건지 모르겠는데 셀수스 도서관 옆에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서 제가 발견한 여신상이거든요. 예, 바로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아르테미스 여신. 제가 이걸 가지고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물었어요. 이 여신의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망고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망고가 왜 이렇게 많이 열렸네요. 네, 이건 가슴입니다. 가슴. 당신은요, 사회적 요구가 뭐였느냐면 여성들에게 요구했던 사회적 요구, 그게 뭐냐면 다산이었습니다. 다산, 많이 생산하는 거. 그러면 다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낳았으면 키워야 되잖아요. 당연히 가슴이죠. 그 다음에 잘 낳으려면 엉덩이입니다. 엉덩이가 커야 잘 낳는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요 옆에 있는 거는요, 바로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토우거든요. 토우인데 보면은 일단은 가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받치죠. 그 다음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엉덩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많이 생산하는 것, 사회적 요구에 따른 미입니다. 미. 근데 이것이요, 고대 사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 바로 르네상스를 거쳐 바로크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크의 대표적인 화가 하면은 바로 루벤스거든요. 루벤스. 바로 이 루벤스가요, 소문나기는 당대 최고의 미녀들과 결혼했다라고 얘기해요. 미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녀들. 첫 번째 부인도 최고의 미인이었고 두 번째 부인도 최고의 미인이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부인을 자기가 그린 신화 속의 인물, 산미신 속에 담았다고요. 바로 요 사람이 첫 번째 부인입니다. 첫 번째 부인. 이름이 이사벨라죠. 이사벨라. 첫 번째 부인. 자, 요 사람이 두 번째 부인이에요. 헬레나 프로망이라고. 첫 번째 부인 정말 사랑했습니다. 부인을 잃고 한동안 시기에 빠져 살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 부인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뛰어났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은요, 이 루벤스가 53살에 맞이한 부인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16살의 소녀였습니다.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같이 잘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산미신, 산미신, 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였어요. 오늘날 미감으로는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바로 이 육덕진 몸매가 최고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최고의 아름다움. 이 그림 또한 루벤스가 그린 그림입니다. 파리스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예. 여기에 보면은 역시 세 명의 여신이 나와요. 세 명의 여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죠. 첫 번째가 아테나, 뭐 전쟁의 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지혜의 신이라고도 얘기해서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다음은요, 아프로디테, 이 아름다움의 여신, 미의 여신이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 헤라, 권력의 여신.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아름다우냐? 예, 파리스의 선택은 뭐였다고요? 예, 아프로디테였습니다. 어쨌든 당대 최고의 여신들이었어요.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근데 이 속에 자기 부인들을 넣은 거죠. 근데 여기 몸매 한번 보세요. 풍만하잖아요, 풍만. 루벤스 바로크 시대에도 풍만미가 강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루벤스의 그림 하면은 우리가 잊지 못할 그림이 있죠. 예, 우리가 잊지 못할 그림, 예, 바로 이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님이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본 적은 없는데 낯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우리가 봤던 애니메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프란다스의 개. 프란다스의 개. 여기 아로하죠. 예, 네로입니다. 네로. 이 개가 바로 주인공인 프란다스의 개죠. 예, 바로 네로의 꿈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예, 화가였어요. 그래서 화가가 되는 거였는데 얘의 평생의 소원은 루벤스의 그림을 한번 보는 거였죠. 그가 평생 보고 싶어 했다가 이제 사실 이 프란다스 얘가 슬픈 결말이잖아요. 얘가 죽잖아요. 죽는데 무슨 그림 앞에서 죽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님의 이 그림을 보면서. 예.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나왔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 프란다스의 개와 네로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을 보는 거잖아요. 이 그림.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림. 그러면서 죽어가는다는 이야기. 루벤스가 이런 화가였습니다. 이런 화가. 바로크를 대표하는 화가. 근데 그 시대에 대표하는 여성의 아름다움, 풍만미였다는 겁니다. 미의 기준은 항상 바뀐다. 두 번째입니다. 예, 근대 산업시대가 열리게 돼요. 이때부터 풍만미가 아니라 마른 여성이 아름다움의 대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사회가 요구한 거예요. 사회가. 근대 산업사회가 만들어지면서 가정에만 머물던 여인들이 어디로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이제 사회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회로 처음 나왔을 때 지적인 일을 할까요?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할까요? 당연히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죠. 그래서 근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체형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바로 마른 여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풍만한 몸을 갖고 생각해보세요. 공장에서 일하기가 좋겠어요? 아니면 마른 몸이겠어요? 그러니까 마른 몸매가 이제 아름다움의 대세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만든 여인이 바로 코코 샤넬입니다. 코코 샤넬. 네, 아이들과 사실은 샤넬에 관련된 수업을 했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오늘날은 명품으로 유명한데요. 이 코코 샤넬의 업적, 뭐 여러 가지를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업적을 중심으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네, 코코 샤넬은요, 여성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자유. 남자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것. 바로 이 근대 산업시대 이전만 하더라도 남성 중심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남성에게 잘 보이는 게 어떤 면에서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남성들의 미감이 이거 절대적이었던 거죠. 그럼 남성들의 미가 뭐였느냐면 풍만한 가슴이었어요. 그리고 풍만한 엉덩이였고,
이 두 가지를 강조하려면 어디를 조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허리를 조이는 거죠. 이것에 관련되어진 기능성 옷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코르셋입니다. 이거 입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허리띠만 강하게 조여도 그냥 갑갑한데 이거.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회가 남성 중심이었으니까. 근데 근대 산업사회에 이르면서 이제 여성들도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성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죠. 그 벗어나는 길을 만든 여자가 바로 누구? 코코 샤넬입니다. 그래서 코코 샤넬이 바로 이와 같은 거, 코르셋이 없이 자기의 미를 나타낼 수 있는,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든 거, 이게 코코 샤넬의 업적이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마른 여성, 더 이상 가슴과 힙을 강조하는 여성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활동이 편안한 옷, 바로 이런 옷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미가 강조되기 시작한 겁니다. 미의 기준은 항상 바뀐다. 항상 바뀐다. 현대여거든요. 현대는요, 건강하고 개성 있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요즘 여성들 다 운동하잖아요. 그냥 뽀빠이 도와줘요 하면은 뽀빠이가 달려와서 올리브를 도와주죠. 바로 청순 가련형의 올리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자기를 당당하게 드러내놓는 여성이에요. 대표적으로 설현과 같은. 설현. 바로 운동하는 여성. 건강하고 개성 있는 여성이 현재는 대세입니다. 대세.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여기가 끝이냐? 아니죠. 이제부터 제가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참 예쁘게 생겼어요. 아이들은 참, 여학생들 딱 알아요. 이 보여주면 와부터 소리를 냅니다. 정국이래요. 세계는 지금 BTS에 열광하고 있죠. 지금이라는 표현은 보다는 아직까지도 뭐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동안 BTS가 세계 음악을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뭐 비틀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뭐 BTS가 BTS를 몰아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다가. 그 BTS의 영향이 화장하는 남성 시대를 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화장으로 개성 있는 아름다움을 만든다. 뭐? 남자가 화장을 해? 남자가 여성화됐다는 얘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시대를 읽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아이들한테 세대 차이 난다 소리를 당연하게 들어야 되는. 지금 우리 시대의 미는요,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연출하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장과 성형은 연출이에요. 그 사람의 개인적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놓을 수 있는, 만들어내놓을 수 있는. 과거에는요, 유전적인 미가 중심이었어요. 절대 불면의 유전적인 미. 그러나 지금은요, 개인의 개성이 담긴 연출이 중요한 미예요. 미의 기준을 만든 것이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이란 얘기입니다. 세계 미의 표준은 지금 대한민국이 됐어요. 그 일을 한 것이 바로 BTS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K컬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제가 지금 국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을 해야죠.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 사람은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예쁘고 멋지고 개성이 톡톡 튀는 사람을 보면 다 한국 사람입니다. 물론 유럽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계에서 어디를 가든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아름다움은 한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깜짝 놀랐다니까요. 뭘 보고요? 심지어 지금은 군인들도 아름다움을 가꾸고 있다는 사실을. 이처럼 군부대 안의 시설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신세대 장병들의 생활은 옛 군대 생활과는 크게 다르다는데 어떤 모습인지 김관 기자가 신세대 군인의 관물대를 열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 관리엔 이게 선임 우리 후임이 군인들이에요. 따로 이게 없다는 군인들. 부대원들.
시간 날 때마다 마스크팩을 붙입니다. 예. 군대에서 평소에 훈련을 받거나 야외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과거에는 피부가 우리가 좀 짙게 군인들 하면 거칠어지는데 그래서 남성성이었거든요. 이러한 제품들을 남자다움. 사용하면서 평소에도 남자다움. 피부 관리를 근데 열심히 해오고 지금은요. 있습니다. 군인들도 아름다움을 스킨과 갖고 로션에 온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세안제와 놀라운 에센스도 일이에요. 기본. 예, 이건 클렌징 오일이고 이거는 폼 클렌징, 이거는 샤워젤입니다. 보급용 비누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던 군인들은 역사 속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만든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의 본질은 변화에 있다. 21세기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연출의 아름다움. 물론 이 또한 변할 겁니다. 또 그래서 또 더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아름다움이 고정된 운명과도 같은 유전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유전은 어떻게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이 유전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연출의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연출의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움, 진짜 미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그 또한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역사 발전의 5단계설과 뭐가 다르냐?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말한 역사의 종말과 같은 거 아니냐?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들이 예견한 역사는, 그들은 역사를 얘기했으니까요, 닫힌 결론이었어요. 여기서 끝났다. 끝났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21세기 대한민국이 제시한 아름다움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표현하는? 자기를 표현하는, 자기를 연출하는, 가역적인 거예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아름다움. 그것이 대한민국이 만든 21세기 아름다움입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짧게 한다고 했는데 길어졌나 보네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